테스토스테론.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테스토스테론은 테스테 하지마!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냐?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여성 갱년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갱년기가 온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남성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남성 갱년기란 무엇인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땡도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제가 우리 박태환 선수로 인해서 좀 유명해졌죠. 박태환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골프 칠 때 비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비거리 주사라고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주사제가 남성 호르몬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환 선수는 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때 불이익을 좀 당하기도 했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거나 아주 고령이 아니더라도 중년 이상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의 생성에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성 저하는 혈액 검사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생성 저하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남성 갱년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박태환 선수의 케이스는, 박태환 선수 누가 봐도 젊은데 젊고 건강하죠. 운동선수니까.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박태환 선수를 직접 진료했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갱년기 증상이 없었고 단순히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저하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저하가 있으니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려주는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자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선수의 몸에 크게 해가 됐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남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 근육도 좀 잘 만들어지고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 있어서 이런 남성 호르몬 성분을 투약했을 때는 도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반칙을 썼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박태환 선수에 있어서 이 주사를 맞은 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런 남성 갱년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치료를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라 함은 힘든 분들, 아픈 분들, 환자분들은 박태환 선수처럼 아주 건강한 상태로 오시는 게 아니죠. 뭔가 남성 갱년기 증상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우리 남성 갱년기에 합당한 증상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자들이 호르몬이 결핍이 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복부 비만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복부 비만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복부 비만이라서 그렇지 지방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볼밀도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채모, 털이 좀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도 좀 건조해지고 탄력이 없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이 생기게 되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도 감소돼서, 물론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당신은 남성 갱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남성 갱년기 증상의 하나 중에 이런 인지능력 저하 또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이런 신진대사들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도 증가하게 될 거고요. 심한 분들은 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도 힘들어요, 극도의 무기력감, 탄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욕도 감퇴를 하게 되고요, 이제 성기능도 감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결핍된다고 해서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증상들이 있고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 있는 이 교집합일 때 우리는 남성 갱년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사는 그냥 심플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원칙은 이 혈액 검사를 할 때 아침에 공복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 호르몬 또한 일중 변동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오후나 저녁 시간이 되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공복에 충분한 양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량이 조금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으나 우리 환자분들이 오실 때 늘 아침 공복에 반드시 오실 수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정확한 검사 결과가 좋으니 가급적 아침 공복에 검사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다 낮다만으로 남성 갱년기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토스테론을 우리 병원에서 측정할 때 두 가지 항목을 측정을 해요. 첫 번째 항목은 총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측정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몸에서 작용하는 거는 프리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은 좀 안정하지 않아서요. 약간 불안정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몸에서 혈중에서 막 그냥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SHBG라는 풀어서 설명하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에 붙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는 비활성형 상태예요. 그러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할 때는 이제 유리형, 두 개가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형을 영어로 표현하면 프리테스토스테론이고요. 이 프리테스토스테론의 형태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혈액 검사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프리테스토스테론, SHBG 셋 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굉장히 높고 그러면 남성 갱년기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SHBG 수치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활성형이 적은 거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성 갱년기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엄청 낮은데 이 SHBG의 수치도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 수치는 낮지만 실제로 내 몸에서 충분한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증상이 없겠죠. 왜냐하면 작용하고 있는 애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수치만 낮다고 남성 갱년기로 진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좀 공부를 하시는 환자분도 그렇고 그러면 나의 프리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물론 세 가지 중에서 얘가 이 프리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내 몸에서 작용하는 활성형은 맞지만 이 호르몬의 단위가 피코그램 단위예요. 너무 미량이라는 이야기예요. 피코그램이라고 하면 좀 친숙하지 않으시죠? 그램, 밀리그램 이런 것들은 좀 친숙한 단위죠. 근데 그 아래에 나노그램 단위가 있어요. 나노그램까지는 그래도 요새 좀 뉴스에서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나노그램보다 1000분의 1의 단위가 피코그램 단위예요. 우리 피를 뽑아서 보내면 실험실에서 이 검출량을 체크를 하는데 조그만한 뭔가에 영향을 주는 팩터에도 이 결과값이 무지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프리테스토스테론 수치만 봐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테스토스테론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SHBG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만 가지고도 판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해서 좀 상호 보완적으로 의사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개념에서 두 가지를 같이 검사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SHBG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검사하면 제일 좋겠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SHBG라는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황에 맞게 경제적인 상황 또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우리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증상과
호르몬의 수치를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성 갱년기 혹은 남성 호르몬 저하의 증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럴 때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진단된 걸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